꼼짝없이 나가야 되네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그 어떻게 시작했나 하는 걸 물어보는데 사실은 저한테 지금 저에서 시작은 됐지만은 아이디어가 너무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라독스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독스적인 사고를 하는 기업이 결국 성공하더라 하는 이제 그런 거 관련되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파라독스를 가지고 정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같이 토론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딜레마를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충적인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면서 문제가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디어들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그게 딜레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딜레마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정책 실수가 적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게 출발점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많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적 이론이라는 게 이제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됐고 그게 현재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제 또 저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정영덕 선생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서평을 해준 분이 정영덕 선생님이세요.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 최병선 선생님도 하셨고 우리 임도리 선생님도 하셨지만은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 신문에 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른 얘기를 그 딜레마 관련되는 걸 넘어갈게요. 물론 그 김태형 교수가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무시된 딜레마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상황은 객관적인 상황은 딜레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딜레마를 보지 않는 경우 그래갖고 정책 실패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것 때문에 정책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딜레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걸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한쪽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회적 비용을 아마 부정적으로 봤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부정적으로 본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개발연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밀어붙여 갖고 한 것도 상당히 성공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딜레마가 나올 걸 딜레마를 억제를 해갖고 밀어붙이고 한참 뒤에 딜레마를 갖다 밀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딜레마는 꼭 사회적 비용을 만 낳게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딜레마도 그 분야별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라마다도 다르고 문화마다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딜레마 유형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발전 단계가 있다면은 발전 단계에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아마 다른 것들을 조금 무시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되면은 효율성하고 공정성하고 굉장히 부딪히거든요. 그런 조금 더 가면 공정성이 더 우선하는 쪽으로 가겠죠. 이제 그것끼리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얘기하면 아까 그 임도비 선생님이 얘기하신 아마 세계화 쪽에 조금 더 공헌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것만 갖고 하다 보면은 그거는 네 상황 아니냐 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대적으로 차이에 따라서 다른 딜레마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부동산 정책 갖고 조금 좀 딴 생각을 해보는 건데 부동산 정책이 지금 이 정부 들어왔고 21번인가 22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만큼 변경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뒤에는 딜레마 상황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걸 한쪽으로 갖다 너무 무시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과정과 관련된 딜레마 연구도 아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아까 문명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박통 선생도 그렇고 또 뭐 암석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임도비 선생님 물론이고 다 얘기하신 게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스루를 이루는 그런 이론적인 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부족하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이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정확성의 면에서 이제 취약점도 많고 또 그러면서 뭔가 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현상을 보여준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정책 현장에서도 이런 딜레마라는 개념을 갖다가 조금 더 딜레마적 사고를 했다면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많이 줄였을 거다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공헌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호성이라든가 또는 아직까지는 그 어떻게 보면 반증 가능성이 된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게 아마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그런 면에서 공헌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은 아마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할 말은 많지만은 아마 시간이 훨씬 다 돼버렸죠. 근데 저보다는